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조민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풍동고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풍동고가 이번 기말고사를 좀 일찍 치렀죠. 11월 말쯤에 이제 시험을 치러서 지금 시점이 조금 많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내신 분석 자체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일산 지역의 타 지역, 타 학교까지 전부 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중급 난이도기는 한데 중급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등급 컷은 90점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논술형 문제 출제는 없었고요. 전부 이제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영역은 다 배제시키고 물리하고 화학 영역만 이제 이번 시험에 출제를 했다는 게 이번 풍동고의 시험 경향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탐 영역에서 물리하고 화학 부분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봐도 이 문항들 중에서 어렵다라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되었고, 그 문항이 이제 보통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6개에서 7개 문항 정도를 잘 넘어서야 풍동고에서 1등급을 좀 받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90점 중반대 정도 1등급 컷이 만들어질 거라고 조금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급 수준의 문제를 출제를 한 시험이기는 하지만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 화학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의 시험을 봤던 영역을 이번 기말고사의 풍동고는 봤더라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과 그 다음에 산염기의 중화 반응 관련된 문항이 전체 14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에 관련된 문항은 이제 전체 11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영역을 놓고 보면 화학이 살짝 비중이 좀 더 높은 시험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일단 화학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한 5문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번하고 7번 문항이 산화 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루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12번, 13번, 14번 문항이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수준에서의 양적 관계를 다루는 문항들은 조금 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5문항, 출제된 5문항은 실질적으로는 화학원에 있는 내용을 조금 끌고 내려와서 출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등 2학년 과정에서의 화학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 화학원 내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통합과학 위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5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영역에서는 21번과 22번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21번과 22번이 전력 수송에 관련된 어떤 기본 이론 숙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외우고 있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21번과 2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전에 지금은 이제 물리학원에서 이 과정이 빠졌지만 예전 과정에 있었던 모의고사 기출을 이제 변형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유형 자체가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습을 좀, 이런 문제를 접해서 미리 연습을 해본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이 두 문항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출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에 관련된 공식과 그 다음 손실 전력에 대한 공식, 그리고 그런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송정 과정에서의 어떤 일련의 전자기 유도의 원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졌을 때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두 문항까지 포함을 해서 물리 영역에서는 요 두 문항이 이제 핵심 문항이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짓자면 결국은 화학에서 한 5문항 정도, 그리고 물리에서 2문항 정도가 1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문항으로 보여지고요. 이 7문항이 제대로 잘 풀렸던 친구라면 나머지 문제들은 무난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실수 없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1등급 내지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짓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 그 풍동고의 내신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과탐 영역에서 통합과학이라는 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영수에 비하면 비중이 이제 굉장히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이과로 진학을 하면서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잖아요. 적게는 2개, 그 다음 많게는 4과목까지 과탐을 이제 신청을 해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과목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생각이 국영수를 그대로 공부량 유지하면서 과탐을 추가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구나. 즉 과탐에 대한 어떤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고등 2학년 과정 물원, 화원, 생원, 지원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난이도가 어려워집니다. 오케이?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시험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시험을 많이 치러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내신 성적 따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이 한 대략 10주 정도가 나올 텐데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국영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국영수 공부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과탐 공부량을 플러스 알파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늘린다 해서 모든 영역을, 모든 과목을 다 전체를 훑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화학습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울방학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3월 달이 되었을 때 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쫓기는 마음 없이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러기 위해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좀 과탐 영역에 대한 그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영역은 심화학습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당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풍동고 2학기 기말 내신 분석 리포트, 내신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진짜로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